반갑습니다. 다코스TV의 다코스입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요. 오늘은 아마 저처럼 분노를 아마 하실 분이 몇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분노 유발 주의를 좀 해주시고요. 제목은 58년 개띠이신 분인데 이 원룸 세입자분입니다. 아저씨가 제가 이제 계약 해지를 통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최근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. 근데 요즘에 이제 모든 분들이 이렇다는 얘기가 제가 뭐 절대 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원룸 사시는 분들을 제가 비하를 한다거나 뭐 절대로 뭐 제가 그럴 의도가 없고 꼭 어딜 가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과 벌써 제가 계약으로서 연을 맺은 지가 4년이 거의 가까이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이제 요즘에 탈 많고 말 많은 LH 뭐 그런 말들 많잖아요. 요즘에 뭐 LH 뭐 내부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뭐 어쩌고 시끄럽죠. 근데 이제 LH에서 좋은 일들을 하는 것 중에서 저소득층이라든지 뭐 상당히 지금 뭐 안 좋은 이런 뭐 분들을 위해서 대출을 해주는 나라에서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분도 LH 전세 대출로 계약을 하셨던 분입니다. 했는데 제가 이분과 왜 계약 해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쌓였겠죠. 이런 것이 뭐 한 것만 딱 보고 당신하고 나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아니고 4년 정도 같이 제가 거의 가까운 시간 동안에 같이 이분과 뭐 인연을 맺으면서 계속적으로 제가 좀 쌓였던 것 같습니다. 하는 것만 제가 조금만 말씀드려 보면 엄연하게 이제 건물에 이제 사시면서 우리도 아파트 살거나 뭐 주택 살거나 다 똑같겠지만 기본적으로 세입자가 지켜야 될 사항이 있거든요.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분리수거 또 쓰레기 배출 관련된 내용인데 이 건물로 따지면 이 건물 뒤쪽 편에 보면 요즘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철망으로 돼 있어 가지고 분리수거 함이 따로 있거든요. 이게 뭐 철, 유리 뭐 그런 거 다 돼 있잖아요. 뭐 비닐, 플라스틱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분리해서 거기다 딱딱딱 차곡차곡 넣어 놓기만 하면 여기서 구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말끔하게 수거를 해정하시는데 분리수거가 안 된다는 거죠. 제가 그쪽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CCTV가 촬영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. 근데 이제 몇 번이나 제가 쓰레기 청소한다거나 하면 뭐 이 바뀌어져 있는 거 있죠. 뭐 병에 들어갈 거에 뭐 플라스틱에 들어갈 이거는 뭐 실수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이제 일반적인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많았다는 거죠. 거기에 분리수거가 안 되는 일반 종량제에 넣어서 버려야 될 쓰레기들 있죠. 이런 것들이 거기서 무단 투기가 계속적으로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CCTV를 예전 거 계속 돌려보니까 그분이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하더라는 얘기죠. 그래서 제가 몇 번 제가 공고를 해드렸죠. 여기 버리면 안 됩니다. 일반 종량제 쓰레기 버리셔서 앞쪽으로 내주세요 라고 몇 번 했는데 그때마다 대답은 뭐 실수했습니다. 잘못했습니다. 뭐 해가지고 말씀을 잘 하시는 거죠. 근데 이것이 계속 개선되지 않고 계속 똑같더라. 근데 이제 제가 언제 열받았냐면 거기에 본인이 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거겠죠. 담배 꽁초들이 쫙 이렇게 막 담배 꽁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담배째도 있고 담배 피우시는 분들 보면 가래침을 뱉게 돼 있죠. 근데 그 꽁초 이렇게 쓰레기 통이 같아요. 본인 집에서 피우는 그것을 보통은 이게 종량제에 넣어서 버려야 되잖아요. 근데 이거를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그 뒤에 있는 그 종량제가 아닌 그 분리수거가 되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팍팍 털어서 버렸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봤죠. 또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. 이런 일들이. 그래서 CCTV를 다시 돌려서 보니까 그 아저씨가 뭐 나와가지고 이렇게 툭툭툭 버리는 게 다 나온 거죠. 제가 그래서 몇 번이나 따졌죠. 아니 이 담배 꽁초하고 가래침 있는 거를 비닐에 넣어서 버리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엎어가지고 버리면 그 밑에 다 떨어지잖아요. 근데 그것도 이거 하시는 분들도 불만사항이 있어가지고 여기 구청에서 일하시는 분도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여기 담배꽁초 이런 거 버리시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그런 게 저한테 연락이 왔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가서 보면 또 그렇게 돼 있고 그걸 또 수거를 또 안 해갔어요. 그러면 제가 또 일일이 또 청소해가지고 또 종량제 넣어서 버리고 이런 것들이 몇 번 있었다. 근데 이제 이 쓰레기가 이 뒤쪽 편에 분리수거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분이 담배 피운다 말씀드렸죠. 담배 피우는데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담배 꽁초를 계단에 버리는, 그러니까 건물 내부에 버리는 것이 몇 번 있었단 말이죠. 이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냄새가 문제고 쓰레기 문제인데 혹시라도 화재가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? 이 건물에 요즘에도 화재가 문제가 많은데 근데 담배꽁초를 계속적으로 그 안에 버리더라고요. 또 CCTV 확인해 보니까 또 그 아저씨인 거예요. 요즘에 말로 뭐 빌런이라고 그러죠. 빌런. 이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또 말씀드렸죠. 여기 안에서 담배꽁초 버리시면 어떡합니까? 여기에 다른 분들 담배 안 피우시는 분들 얼마나 불편하겠냐. 더군다나 여기는 화재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 큰 불 나면 어떡하시려고 그러냐고. 절대로 안에서는 담배꽁초 버리지 마세요. 안에서 담배도 피지 마세요라고 얘기드렸죠. 이것뿐만 아니고 그 한 층에 보통 세 세대라든지 네 세대 정도가 문을 같이 하면서 공동복도에서 쓰시는데 본인 집 옆에다가 쓰레기를 계속 적치하는 거죠. 근데 이게 뭐
한두 번 정도 뭐 박스라든지 이런 게 문제 없겠지만 일반 쓰레기를 거기다 적치를 계속 하니까 냄새도 나고 옆집에서 또 민원이 들어오는 거죠. 저기 저 옆집 아저씨가 쓰레기들을 계속적으로 밖에다 놔두시는데 냄새가 너무 납니다. 또 가보니까 또 청소하다 보니까 제가 막 벌레 같은 것도 막 들끓는 적도 있었다는 거죠. 이런 것 쓰레기 관련돼서도 몇 번 저랑 갈등이 있어가지고 아니 자꾸 이렇게 자꾸 왜 힘들게 하시냐, 옆 사람들도 힘들게 하시고 구청에 저기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거 힘들게 하시고 저도 힘들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. 이게 다 이렇게 여기서 같이 사는 공간에 서로 지킬 건 지키고 세입자로서 의무도 지키시고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안 되면 힘듭니다. 이렇게 하셨는데 말은 할게요, 개선할게요, 고칠게요, 바로 버릴게요 하지만 말뿐이었다. 이런 쓰레기 관련된 것이 가장 또 큰 갈등의 원인 첫 번째고, 두 번째는 주차 문제입니다. 주차. 건물에 요즘에 보면 내가 뭐 집은 없어도 다들 그렇게 하시죠. 차는 다 있잖아요. 그래서 주차 공간이 항상 부족한 편인데 주차 공간이 넓어가지고 뭐 다 뭐 노도나도 다 되고 하면 좋은데 부족하죠 항상. 그래서 요즘에 아파트 같은 데 가서도 딱 외부인들 출입 철저하게 통제하잖아요.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.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앞뒤로 돼 있습니다. 이 주차 공간이 이게 두 라인이 이제 앞뒤로 돼 있어가지고 앞에 차가 돼 있고 뒤에 차가 돼 있으면 뒤에 분이 나가시려면 이분이 좀 빼드려야 되죠. 빼드리고 나가시고 다시 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협의가 되거나 서로 사시는 분들이 누구 차인지 다 알죠. 저게 사시는 분들. 근데 다른 분들이 또 저한테 연락이 온 게 이 아저씨가 앞에 돼 있고 이 다른 분들 그게 전화 오신 분 뒤에 돼 있는데 전화하셔가지고 좀 빼달라고 말씀드리면 밤 늦은 시간도 아니에요. 아침 출근 시간 또 저녁에 퇴근 시간에 좀 빼달라고 하면 전화를 안 받는 것도 다반사였고 또 막 전화해가지고 이거 뭐 내가 지금 멀리 가 있으니까 안 됩니다. 뭐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못 빼드리겠네요 라고 해가지고 아침에 막 이분이 차를 못 빼가지고 다른 분이 택시를 타고 막 출근했다는 경우도 있다고 저한테 전화가 얼마 전에 왔거든요. 그래서 또 문제가 뭐냐면 본인이 지인, 그러니까 이 아저씨 분의 타 지인이 차를 대는 거죠. 근데 지인이 와서 댈 수 있죠.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루 대고 뭐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며칠 동안에 거기 차를 대 있는 거죠. 근데 다른 세입자분들이 차를 대야 되는데 차를 또 못 대는 상황, 부족한 상황에서 또 얘기를 하죠. 아니 근데 하루 정도야 어떻게 되겠지만 여기 다른 분들도 다 사는 거 아니냐. 다른 분들도 여기다 엄연하게 본인 차를 주차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아니 아저씨 그 세입자분 지인이 여기 오셔가지고 며칠 동안이나 차를 대면 다른 사람 어떻게 차를 댑니까? 라고 하면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라면서 또 얘기하시길래 당장 이동해 주세요. 다른 분 저는 아저씨하고만 제가 임대관계에 있을 뿐이지 이분과 제가 임대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다 저의 고객이고 저의 세입자 아니냐. 이분들이 불편사항을 저한테 얘기를 했으면 저도 당연히 아저씨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저도 따지듯이 얘기하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얘기죠. 이런 주차 문제가 또 하나 있고 또 아까 좀 이어지는 문제인데 이분이 그런 좀 습성이 있어요. 버릇이라 해야 됩니까?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물건을 주워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근데 이분도 그런 스타일이에요. 물건을 어디서 계속 주워와요. 주워오는데 이 집안에 적치할 장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1층 현관 옆에 지금 막 짐이 막 쌓여져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층에 해당 층의 복도 옆에 또 옥상에 다 물어보니까 그 아저씨가 가져오는 물건입니다. 제가 물어봤죠. 아저씨 이 물건 여기다 계속 쌓아두면 다른 분들이 불편하는 거 아니냐 왔다 갔다 하실 때도. 근데 이거 내가 지금 뭐 곧 쓸 거기 때문에 놔두세요. 버리지 마세요. 제가 나중에 다 치울 겁니다. 어디다 다 쓸 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제가 볼 때 도를 지나쳤다. 문제라는 거죠. 이런 문제도 상당히 다른 분들과의 갈등 또 저와의 갈등도 있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제가 뭡니까? 연체 문제죠. 관리비 같은 거 연체 얼마 되지도 않은 몇만 원, 몇십만 원밖에 안 되는 관리비가 계속적으로 연체되는 거죠. 몇 달 연체된 적도 있었고 이런 것도 제가 충분하게 지금 얘기할 수 있죠. 왜냐면 주거 건물에 뭐 두 달 이상의 관리비나 월세가 연체되면 계약 해지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. 임대차 보호법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쌓이면서 제가 얼마 전에 폭발을 했는 겁니다. 제가 작년에도 재계약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된다면 그 다음에는 제가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죠. 근데 뭐 그것이 뭐 다 무시돼 버렸습니다. 최근까지도 똑같은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며칠 전에 이분이 여기 앞에 계시길래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렸죠. 이런 모든 사항들 때문에 저는 올해 곧 다가오거든요. 재계약을 하지 않겠으니까 그때 가셔가지고 저는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. 지금 전세로 LH 대출로 해서 사시는데 저는 전세 더 이상 안 받고 좀 월세로 돌릴 겁니다. 실제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.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들도 최종적으로는 뭐 관리비 연체 문제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제가 여기를 월세로 돌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LH 전세로 계속적으로 더 거주하시기는 힘들 상황입니다. 나중에 짐을 계약 만료가 다 되면 그때 계약을 만료된다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고 관련해가지고 이사를 나가주시면 됩니다. 제가 뭐 LH 쪽으로 대출금 다 상환할 테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다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.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이 나이가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다 누구나 다 먹죠. 누구나 이제 나이가 다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먹으면 누구나 이제 노인은 다 될 수 있지만 어른은
아무나 될 수 없다라는 얘기였습니다. 뭐 어디라는 나라 말인지 모르겠지만 참 그 얘기가 맞는 것이 아닌가. 우리가 나이가 먹었다 해가지고 다 뭐 존경받으려고 밑에 뭐 자식 자녀 세대들 후배들에게 내가 다 뭔가 큰 게 얻을 거 있다, 뭐 다 공경해야 된다,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나이가 먹었다 해서 다 노인은 될 수 있지만 어른, 존경받는 어른은 감히 아무나 될 수 없다, 이런 제가 또 생각을 해보면서 58년 개띠 이 원룸 세입자 아저씨와 제가 계약 해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 4년 동안 많이 참았거든요. 더 이상 제가 못 참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상황 때문에 계약 해지했다 말씀드리면서 원룸을 앞으로 운영하실 분들 관련해서 이런 부분 공과 사는 확실하게 구분을 하시고 계약서에 다 특약사항을 명시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할까 합니다.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혹시라도 도움 되셨으면요,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, 제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 같아서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다코TV의 다코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